네, 안녕하세요. 국립산림과학원 장한나 연구사입니다. 저는 도시숲 등의 관리지표 및 측정평가 사업에서 표준지를 선정한 후에 현지조사를 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지조사는 표준조사구를 표준지 내에 설치하고 현장에서 조사를 수행한 후에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는 절차로 이루어집니다. 현지조사 자체는 도시숲 등의 관리지표 및 측정평가 실무 매뉴얼을 기반으로 수행하기 때문에 교육 내용 외에 구체적인 내용은 실무 매뉴얼을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현지조사의 절차에 따라서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표준조사구의 설치입니다. 표준조사구의 크기와 배치는 도시숲 부위나 가로수의 유형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데요. 산지형의 경우에는 20m 길이의 정사각형 방향구 3개를 50m 간격을 두고 배치합니다. 평지형의 경우에는 10m 길이의 정사각형 방향구 3개를 30m 간격으로 배치하고 독립형의 경우에는 동일한 크기의 방향구를 1개 설치하게 됩니다. 가로수는 직사각형 형태의 방향구를 조성하게 되는데 세로의 길이는 가로수 10구를 포함하는 한쪽 면의 길이로 하고 가로 같은 경우에는 식재 열에 따라 배치합니다. 이렇게 방향구를 구획한 후에는 각 표준조사구 내에서 3개의 미세조사구를 설치하게 됩니다. 미세조사구의 크기는 1m 곱하기 1m이며 미세조사구 내에서 토양시료를 채취하거나 토양 보존 기능을 측정하게 됩니다. 표준조사구를 설치한 후에 각 조사구의 번호를 부여한 후에 야장에 기입해야 합니다. 표준지의 번호는 지역명에 도시숲 형태 코드 번호를 조합합니다. 표준조사구의 번호는 지역 코드에 한국형 기준의 GPS 좌표를 조합해서 설정합니다. 미세조사구의 번호는 표준조사구의 번호에 미세조사구 번호 1, 2, 3을 붙여서 조합합니다. 야장 내에 GPS 좌표를 기입하는 란에는 표준조사구 번호를 만들 때 사용한 GPS 좌표가 아니라 현장에서 측정한 GPS 좌표를 기록해야 합니다. 표준조사구의 번호 부여 방법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실무 매뉴얼에 나와 있는 지역 코드를 먼저 사용하고 GPS 좌표를 입력하는데 GPS 좌표는 현장에서 측정한 좌표를 국토공간정보 플랫폼에서 변환하여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실무 매뉴얼에 나와 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평가지표의 구성 및 현지조사 방법입니다. 수종명, 수고, 흉고직경은 도시숲과 가로수에서 모두 기본적으로 조사해야 하는 항목입니다. 평가지표를 보면 도시숲에는 21개의 지표, 가로수에는 24개의 항목이 있고 빨간색 박스로 표시된 부분이 서로 차이가 있는 항목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차이가 있는 항목을 확인한 후에 현지 조사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각 항목별로 구체적인 조사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본적으로 조사해야 하는 수목 생장 부문입니다. 수종명은 표준조사구 내에 있는 모든 수목을 대상으로 종명을 조사합니다. 이때 국가표준 식물 목록에 따른 정명을 기재해야 합니다. 수고는 나무의 높이를 뜻하는데 지상에서부터 가장 끝에 있는 가지까지의 길이를 측정한 후에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해서 야장에 기입하게 됩니다. 야장에는 흉고직경의 범위에 따라 칸이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이 칸을 잘 확인한 후에 기입해야 합니다. 그리고 수고를 측정할 때는 수고의 길이만큼 나무로부터 떨어져서 측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도시숲에서는 나무의 길이만큼 떨어져서 측정하고 가로수에서는 길 건너편에서 측정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흉고직경은 나무의 굵기를 의미하는데요. 흉고직경의 범위에 따라서 측정하는 위치와 방법이 조금씩 다릅니다. 흉고직경이 3cm 이상일 경우에는 가슴 높이에서의 직경을 의미하는 흉고직경을 그대로 측정하면 됩니다. 흉고직경이 3cm 이하인 경우에는 지표면 근처에서 근원경을 측정하게 되고 관목의 경우에는 군락조사를 수행합니다. 먼저 흉고직경이 3cm 이상인 수목을 대상으로 한 흉고직경 측정 방법입니다. 흉고직경은 직경 테이프를 이용해서 지상으로부터 1.2m 높이에서 직경을 측정하고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해서 야장에 기입하게 됩니다. 이것도 수고와 마찬가지로 흉고직경 범위에 따라서 구분하는 칸이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각 칸에 입력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흉고직경을 측정할 때는 줄기의 유형에 따라 측정 방법이 다른데요. 줄기가 일반적으로 곧게 자라있는 경우에는 1.2m 높이에서 직경을 측정합니다. 경사지에 나무가 있는 경우에는 경사지 위쪽에서 직경을 측정하게 되고, 나무가 기울어진 경우에는 기울어진 반대편에서 직경을 측정합니다. 나무가 곧지 않은 경우에는 두 개의 위치에서 직경을 측정하고 평균을 내거나 다른 위치에서 직경을 측정해야 합니다. 1.2m 높이에서 줄기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여러 개의 줄기의 직경을 모두 측정하고 평균 내서 그 수치를 기입합니다. 흉고직경이 3cm 미만인 수목을 대상으로는 근원경을 측정하게 되는데, 이는 지면에서 20cm 높이에서 직경을 측정한 후에 야장을 기입하게 됩니다. 오른쪽에 있는 사진의 예시의 수종처럼 줄기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줄기가 5개 이하인 경우 모든 줄기를 측정하고, 줄기가 6개 이상인 경우에는 가장 굵은 줄기를 측정해서 수치를 기입합니다. 관목의 경우에는 일정한 형태를 가지기 때문에 군락조사를 통해서 흉고직경을 측정합니다. 먼저 군락이 가지고 있는 면적을 측정하고 군락 내에서 세본의 평균 수고를 기입합니다. 또 잎의 피해나 다른 종이 들어와서 손실된 부분의 손실률을 측정합니다. 이 세 가지의 수치를 조합해서 군락의 부피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생태적 건강 활력도 부문입니다. 수목의 활력도는 산림의 외관 건강 상태를 평가하는 지표로서 흉고직경 6cm 이상의 수목을 대상으로 합니다. 수관 내에서 줄기, 가지, 잎의 피해 비율을 조사합니다. 피해 비율을 조사하는 범위는 잎이 있는 부분인 수관 부분입니다. 이때 수관 아래쪽에 있는 자연 고사지는 피해 비율에 포함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평가 등급이 낮게 나오는 경우에는 피해에 의해서 잎이나 가지가 적을 수 있습니다. 이런 등급의 나무들을 잎이 아직 나지 않은 초봄의 수목이나 가지치기로 인해서 수영이 변환된 수목과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수관급은 수관층 내에서 수목이 차지하는 정도를 평가하는 지표입니다. 역시 흉고직경 6cm 이상의 수목을 대상으로 조사하고 수관의 발달 상태와 수관층 내의 위치를 조사합니다. 우세목이나 준우세목의 경우에는 수관의 상층에 위치하면서 빛을 잘 받는 수목을 의미합니다. 중층목은 수관의 중층에 위치하면서 빛을 잘 받지 못하는 수목을 의미하고, 피한목의 경우에는 수관의 하층에 위치해서 다른 수목에 의해 잘 자라지 못하는 수목을 의미합니다. 형질급은 줄기가 휘거나 부러진 정도, 그리고 상처가 부패된 정도를 평가하는 항목입니다. 역시 흉고직경 6cm 이상의 수목을 대상으로 하고, 줄기 내에서 구분 부위의 길이나 횟수를 조사하고, 상처가 있는 경우에 상처의 너비와 깊이를 조사해서 등급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고사율은 산림 내에서 고사된 수목을 통해서 산림의 생산성과 건강성을 평가하는 항목입니다. 흉고직경 6cm 이상의 수목을 대상으로 고사한 원인을 야장에 기입합니다. 고사한 원인은 병해충 피해, 인위적인 피해, 자연적인 피해로 구분할 수 있고, 고사의 원인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원인 불분명으로 기입해야 정확한 정보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사 원인을 기입한 고사목의 개체수를 통해서 등급을 평가합니다. 고사 원인을 판별하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표준지 내에서 피해목의 분포를 확인하고 고사목이나 고사목 주변에 있는 나무의 상태를 확인합니다. 병해충 피해 같은 경우는 도시숲 내에서 특정 지역에서 발생한 후 주변으로 확산되고 잎에서 병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위적인 피해의 경우에는 인위적인 활동이 이루어진 특정 위치에서만 발생을 하고 농약이나 염화칼슘 등의 인위적인 영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연적인 피해는 기후나 환경의 변화로 인한 피해이기 때문에 넓은 범위에서 발생을 하고 특별한 병증이 보이지 않으며 잎이 시들면서 고사하는 현상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존은 도시숲의 대기 건강과 관련해서 오존 스트레스를 평가하는 지표입니다. 표준조사구 내에서 2개의 오존 지시종을 대상으로 각 3개체를 선정해서 총 6개의 개체를 선정하게 됩니다.
오존 지시종이란 아래에 있는 그림처럼 광나무, 백합나무, 상수리나무, 사철나무, 왕벚나무이며 이는 오존 스트레스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수종들입니다. 만약 표준조사구 내에 이러한 오존 지시종이 없을 경우에는 개체수가 많은 2개의 수종을 선택해서 동일하게 평가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각 개체에서 3개의 잎을 임의로 채취한 후에 오존 피해 증상이 나타나는 연면적의 비율을 통해서 등급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등급을 평가한 후에는 잎의 사진을 촬영하는 것이 필요한데 각 개체에서 채취한 3개의 잎을 나란히 놓고 동시에 촬영합니다. 오존 피해 증상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오존 피해가 있을 경우에는 연맥 사이에 피해 증상이 균질하게 분포하거나 점의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 피해가 극심해지면 잎 전체가 노란색이나 갈색으로 변화하는 증상을 보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증상을 다른 피해에 의한 증상으로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이 증상을 바탕으로 피해 비율을 조사합니다. 다음은 생물 다양성 부분입니다. 종 다양성은 표준조사구 내에 있는 각 층별의 모든 수목의 종수를 조사합니다. 이때 조사할 때는 키가 큰 교목뿐만 아니라 키가 작은 관목까지 포함해서 모든 종을 조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은 식이수종입니다. 식이수종은 도시숲의 야생조류 서식지 제공 기능을 평가하는 지표입니다. 도시숲 표준조사구 내에서 조사된 수종 중에서 식이수종에 해당하는 수종이 몇 종이 있는지 조사한 후에 등급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식이수종에 대한 목록표는 실무 매뉴얼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야생동물 서식은 가로수의 야생조류 서식지 제공 기능을 평가하는 지표입니다. 가로수의 표준조사구를 중심으로 주변 지역에서 선조사법으로 조사를 수행합니다. 선조사법이란 시속 4km로 이동하면서 야생 조류나 둥지가 있는지 관찰하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현장에서 조사하는 것뿐만 아니라 문헌조사를 바탕으로 해당 지형에 어떤 종이 출현하는지 조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조사된 출현 종수를 바탕으로 등급을 평가하게 됩니다. 주변 녹지와의 연결성은 말 그대로 가로수가 주변 녹지를 연결하는 기능을 평가하는 지표입니다. 상용망 지도나 QGIS 안에서 가로수 표준조사구로부터 가장 가까이에 있는 녹지 간의 거리를 조사합니다. 이때 선정하는 녹지는 0.5헥타르보다 면적이 넓은 녹지로 선정해야 합니다. 식재 유형 다양성은 가로수를 조성하는 형태가 얼마나 다양한지를 평가하는 지표입니다. 가로수 표준조사구 내에서 지피식생, 관목식생, 가로수 식재열, 띠녹지 유지 상태를 조사해서 등급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기후 적합성은 도시숲에 식재된 수목이 해당 지역의 기후에 적합한지를 평가하는 지표입니다. 가로수 표준조사구 내에서 조사된 수종이 해당 지역에 적합한지 참고 자료를 바탕으로 평가하고 등급을 나눌 수 있습니다. 토착식물은 지자체 지역의 자연식생 다양성의 보존 및 향상 기능을 평가하는 지표입니다. 가로수 표준조사구 내에서 조사된 수종이 토착종인지 여부를 참고 자료를 바탕으로 하여 조사하고 지자체의 토착종 권장사항을 확인해서 등급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사회경제적 편익 부문입니다. 배수는 토양 내에서 물이 빠져나가는 정도를 평가하는 지표입니다. 미세조사구의 중심에서 지표로부터 10cm 깊이의 토양 시료를 채취하고 공인된 전문 분석기관에 의뢰하여 변수입법으로 포화 투수 개수를 조사합니다. 이를 통해서 등급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토양 시료를 채취할 때는 토양 캔을 사용하게 되는데 토양 캔 내부에 토양이 가득 차도록 채취해야 합니다. 토양 시료를 채취한 후에 토양 캔에 압력을 가하거나 새로운 토양을 집어넣는 등 인위적인 영향을 배제해야 합니다. 토양을 시료를 채취하고 난 후에 운반하는 과정에서도 흔들림을 최소화하여 토양 캔 내부의 토양이 움직임이 없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토양 다짐은 토양 다박과 관련해서 토양의 단단한 정도를 평가하는 지표입니다. 토양 경도계 장비를 사용해서 미세조사구 중심에서 5번 반복 측정한 뒤에 평균값을 기입하게 됩니다. 토양 경도계 장비는
수직으로 세워서 사용해야 하며 일정한 압력을 통해서 토양을 누르면서 더 이상 눌러지지 않는 데까지 측정하게 됩니다. 토양색은 토양 내의 성분이나 물리적인 과정에 의해 변화할 수 있는 지표입니다. 따라서 이를 평가하게 되는데 미세조사구에서 표면에 있는 토양 일부를 채취해서 토색첩이나 실무 매뉴얼 내에 있는 토색표와 비교하여 등급을 평가합니다. 등급을 평가하는 과정에서 토양과 토색첩 또는 토색표와 함께 사진을 촬영해야 합니다. 이렇게 함께 사진을 촬영해야 그거를 조사하는 현장의 기상이나 그늘 조건에 따른 영향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토양색의 경우에는 토양의 수분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비가 온 경우에는 최소 이틀이 지난 후에 토양색을 조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레크레이션 항목은 도시 전체 또는 지자체의 건강과 웰빙 지원 기능에 대한 평가 지표입니다. 도시숲 단위에서의 설계 도면이나 기존의 프로그램을 먼저 확인하고 현장에서 다시 한번 확인하여 등급을 평가하게 됩니다. 경관 조성은 도시숲의 심리적 안정감이나 시각적 풍요로움을 평가하는 지표로서 마찬가지로 도시숲 단위에서 설계 도면을 먼저 확인한 후에 현장에서 경관의 구성 요소를 확인합니다. 경관 구성 요소에 따른 풍경의 종류에 따라서 등급을 평가하게 됩니다. 수관 울패도는 도시숲에서 수관이 지면을 덮는 비율을 의미합니다. 표준조사구 내에서 어안 렌즈를 이용해서 아래에서 위를 바라보면서 수관층의 사진을 촬영하게 됩니다. 사진을 촬영할 때는 표준조사구 내에서 일자로 이동하면서 일정 간격을 두고 5번 촬영을 진행합니다. 이렇게 촬영된 사진은 수관 울패도 분석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분석하고 그 수치에 따라서 등급을 평가하게 됩니다. 수관 울패도를 분석하는 프로그램의 사용 방법은 현재 교육 영상과 실무 매뉴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프로그램을 다운받는 방법과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방법, 그리고 프로그램 내에서 나온 결과를 해석하는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꽃가루 알레르기 유발 정도는 도시숲 공간의 알레르기 잠재성을 평가하는 지표입니다. 표준조사구 내에 조사된 수종 중에서 꽃가루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수종의 수를 조사해서 등급을 평가합니다. 꽃가루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수종에 대한 목록표도 실무 매뉴얼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유지관리 부문입니다. 유지관리 부문은 앞서 조사한 항목들과 다르게 현장에서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마련된 지자체의 도시숲 등 조성관리 계획 등 관련 자료를 참고해서 평가하게 됩니다. 따라서 필요한 자료를 해당 지자체에 요청하셔야 합니다. 요청된 자료를 바탕으로 평가할 때 지역사회 협력과 관련된 지표는 관리계획, 예산 확보, 시민참여 도시 녹화, 지역 협력 등의 지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수목 관리와 관련된 항목도 마찬가지로 지자체에서 받은 자료를 통해서 평가를 진행하고 각 항목은 기존 수목 관리, 자연재해 방지 관리, 재활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현지조사를 완료한 후에는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결과보고서에는 조사의 목적, 방법, 조사 결과, 결과에 따른 조성관리 계획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특히 결과에 따른 조성관리 계획을 작성할 때에는 등급이 낮게 나온 항목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조치를 해야 하는지, 어떤 방법으로 관리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을 필수적으로 포함해야 합니다. 결과보고서와 함께 관련 자료를 정리한 엑셀 파일과 조사 야장, 사진 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이렇게 현장에서 조사한 자료뿐만 아니라 평가를 할 때 사용한 설계 도면이나 지류 자료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현지조사 방법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과학적인 방법으로 도시숲을 모니터링하고 관리해서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현지조사를 정확하게 하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감사합니다.